더블 클릭한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 오케이. 자, 봅시다. 오늘 지수의 확장을 좀 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지수 법칙이 무엇이냐? 이제 조건이 깔리겠죠. 지수 XY가 자연수이고, 미치라고 불리는 A랑 B가 실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1번 A의 X승 곱하기 A의 Y승은 A의 X 플러스 Y다. 이렇게 되죠. 그쵸? 이게 이제 지수합이죠. 지수합.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A의 X승 나누기 A의 Y승은 A의 X 마이너스 Y승. 요건 뭐죠? 지수끼리의 나눗셈이죠. 수환아, 너 자리를 저쪽에 중간으로 이동해. 잘 안 보이지 않니? A의 X승 나누기 A의 Y승은 A의 X 마이너스 Y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지수차라고 하죠. 지수차. 자, 얘네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밑이 동일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밑이 동일했을 때 곱하기는 뭐가 되죠? 곱하기였던 것은 더하기라는 아주 간단한 연산제로 바뀌고, 나누기였던 것은 빼기로 바뀌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A의 X승에다가 전체 Y승을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되죠? A의 XY승이 되겠죠. 그쵸? 우리가 그래서 Y에다가 거듭제곱을 하게 되면 거듭제곱을 뭘로 바꿀 수 있어? 곱하기로 변환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지수법칙을 쓰는 이유는 되게 좀 복잡한 힘든 연산자를 좀 되게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지수법칙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로 가보죠. 네 번째, A의 B의 X승 이런 게 있으면 얘를 A의 X승, B의 X승 이렇게 뭔가 나눠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뭐 저희끼리는 이렇게 부를게요. 지수 뭐 분배법칙 뭐 이러면, 물론 분배법칙의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마치 뭐 이렇게 나눠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겠지. 그래서 이제 요 네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게 지수법칙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번 파트는 당연히 이 지수법칙을 활용해서 지수의 확장이라고 했으니까, 지수가 자연수일 때 우리는 지수법칙이 항상 성립이 됐었는데, 이 자연수의 범위를 뭐 시켜서? 확장을 시켜서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킬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수의 범위를 왜 실수 범위로 확장을 시키냐면 뭐 때문이죠? 지수 함수를 다루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지수 함수는 X랑 Y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뭔가 정의가 될 테니까 함수로 정의하기 위해서 얘를 실수 범위로 확장시키는 연습을 먼저 할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렵진 않을 테니까 패스할게요. 자, 그래서 2번 내용으로 가보시면 2번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의 범위로 확장을 시킬 거예요. 지수를 이번에는 정수 범위로 확장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의 정수 범위를 확장시켰다는 것은 누가 들어왔냐? 0이라는 녀석과 음의 정수, 이렇게 두 가지의 집단이 들어오게 되는 거겠죠.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될 때가 0일 때랑 음의 정수 이 두 가지니까 0일 때부터 먼저 좀 살펴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조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A의 X승이라는 지수에다가 곱하기 A의 네모승을 했더니 자기 자신인 A의 X승이 들어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생각? 아, 여기서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얘가 X 더하기 네모로 되는 건 알고 있지. 지수 법칙에 의해서 두 개를 곱하면 지수끼리 합으로 될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때 결과값이 X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가 0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A의 0승이라고 바꿔도 상관이 없겠지. 자, 근데 생각을 해보자. 어떤 수에다가 어떤 수를 곱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왔어. 그러면 이 수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니까 얘는 그냥 1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맞나요? 어떤 수에다가 1을 곱하면 항상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뭘 알 수가 있다? A의 제로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지수의 범위를 정수 범위로 확장했을 때 0일 때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죠. 두 번째는 어떤 A의 X승에다가 곱하기
A에 또 마찬가지로 네모승을 했더니 이번에는 1이 나왔어요.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1이라는 녀석을 뭘로 바꿀 수 있죠? 아까 1번에 의해서 A의 0승으로 정의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식이 또 어떻게 될까요? 지수 법칙을 적용시켜서 x 더하기 네모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안에 들어갈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를 마이너스 x라고 정의해도 나쁘진 않겠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죠? 왜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더하면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x가 되는 걸 알게 된 거고, 그럼 결론적으로 a의 x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게 됐을 때 1이 될까는 곱했을 때 1이 되는 건 누구예요? 역수가 되는 거 알겠어? 뭐가 된다고? 역수가 되겠지. 그래서 a의 마이너스 x승이라는 숫자는 a의 x승의 역수니까 ax승분의 1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자, 그럼 다시 결론을 내봅시다. 어떤 결론이 나오냐? a의 마이너스 x승이라고 하는 것은 a의 x승의 역수다. 이렇게 처리하면 끝이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린 지금 두 집단을 배우게 됐어. 첫 번째 집단 어떤 집단? 영인 집단. 그다음 두 번째가 뭐? 음수가 되는 녀석. 근데 음수 중에서도 음의 정수가 되는 녀석. 자, 그럼 기억해야 될 거. 0은 정에 의해서 항상 1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니까 음의 정수죠.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면 뭐랑 연관이 있다? 역수랑 관련이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죠? 지수에서 음은 역수에 뭔가 해당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수가 정수일 때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시키게 되면 이제 우리는 지수에 0이 왔을 때랑 음의 정수가 왔을 때 모두 성립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친구가 지수 법칙을 성립시킬지는 모르는 거죠. 왜? 지수 법칙은 지수가 자연수일 때 밑이 A랑 B, 그러니까 실수일 때 얘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도 지수의 범위를 자연수가 아닌 정수의 범위로 확장을 시켰을 때 지수 법칙이 성립되는지를 봐야 되겠지? 간단하게 예시 하나만 좀 들자. 만약에 둘 다 음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내용이 조금 이 프로프에 대한 내용은 굳이 다루지 않는데 그냥 입안이니까 한번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그냥 간단하게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수 법칙을 쓰기 위해서 A의 X승, A의 Y승 요걸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X랑 Y가 둘 다 음의 정수니까 제가 X를 마이너스 M이라고 쓰면 요게 자연수가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살짝만 멈춰줄래?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X를 마이너스 M이라고 하고 Y를 마이너스 N이라고 할게요. 그럼 X는 음의 정수고 Y도 음의 정수니까 M도 양의 정수가 되니까 자연수죠. 얘도 양의 정수겠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A의 X승 곱하기 A의 Y승이 A의 X 더하기 Y가 되는 거를 보이면 돼요. 그러면 지수 법칙이 성립된다를 증명할 수 있겠죠. 맞죠? 지수 법칙은 얘네들을 만족시키는 걸 지수 법칙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A의 X승 곱하기 A의 Y승을 A의 마이너스 M승, A의 마이너스 N승으로 정의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여기서 A의 마이너스 M승과 A의 마이너스 N승은 아까 2번의 정의에 따라서 얘네들을 어떻게 쓸 수 있죠? 역수로 뒤집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M과 N은 자연수란 걸 알죠? 자연수기 때문에 지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얘를 A의 M 플러스 M분의 1 이렇게 써도 나쁘진 않죠? 지수 법칙에 의해서. 자, 그런 다음에 이건 다시 아까 요 2번의 정의에 의해서 역수를 다음과 같이 바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다들 따라오셨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친구가 결국에 뭐가 된 거예요? 얘가 된 거니까 마치 더하기가 된 것 같죠? 그래서 지수 법칙이 성립된다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다 동일하게 진행을 시키면 결국 지수를 정수 범위로 확장시키고 점수 범위로 확장시켰을 때 0은 1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즉 음의 정수는 역수가 된다는 정의를 내세웠을 때 이거는 지수 법칙을 성립시킨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하나의 조건을 만족시키진 않겠죠. 그게 어떤 거냐면 잘 봐요. X랑 Y가 정수일 때는 여기서 X, Y가 지수니까 이 지수가 정수일 때는 자 밑에 조건이 실수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되냐면
0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인 실수가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왜 밑은 0이 되면 안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의 정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역수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 0이 들어가면 0분의 1이니까 이거는 숫자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숫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0을 제외시키는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간단하게 예제 하나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1의 0승. 자, 이건 뭡니까? 이거는 정의에 의해서 그냥 1이겠죠. 그죠? 얘가 0만 아니면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 이그젬플 오른쪽 보시면 되겠죠? 3의 마이너스 2승 나누기 자, 그 다음에 9의 마이너스 4승 그 다음 3의 3승을 계산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안쪽에 있는 괄호부터 계산을 먼저 해볼 건데 이 안쪽에 있는 괄호는 지금 지수가 정수지만 밑은 어차피 0은 아니니까 지수 법칙에 따라서 3의 2승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바꿔도 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3의 마이너스 8승이 되겠죠, 얘가. 3의 마이너스 8승과 3의 3승을 곱하니까 3의 마이너스 5승이 되는 것까지도 아시겠고. 그럼 남아있는 것은 뭐가 되죠? 3의 마이너스 2승 나누기 3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우리는 또 지수 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밑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3의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답은 3의 3승인 27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하여튼 여기까지가 이제 지수가 정수일 때를 뜻하는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보시고 자,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지수가 이번에는 뭐일 때일까요? 유리수일 때겠죠. 자, 그러면 기존에 배웠던 거는 정수까지였으니까 이제 유리수의 범위로 얘를 확장을 시켜보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유리수의 범위로 확장을 시키면 누가 추가가 될까요? 당연하죠. 분수가 추가되겠죠. 그래서 분수가 추가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지수 부분에 분수가 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처리될까를 생각해 볼 건데 아까 음의 정수일 때는요. 잘 보세요. 더하기랑 빼기를 이용해가지고 증명을 해버렸죠. 정의를 내려버렸죠. 자, 근데 분수가 나올 때는 곱하기를 좀 곱셈을 이용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할 거냐면 첫 번째 요런 생각을 좀 할 거예요. 예시를 먼저 좀 들어볼게요. A의 3승에다가 제가 거듭제곱을 네모 거듭제곱만큼 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1이라는 결과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 고민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얘를 우리는 뭘로 정의할 수 있죠? A의 미안해요. 1이 아니라 A의 1승으로 바꿀게요. 그럼 여기서 요게 3네모가 되겠죠? 왜냐면 얘네 두 개 곱하니까 지수 법칙에 따라서 그게 얼마가 돼요? 1이 되니까 네모의 결과값은 얼마라는 걸 알았죠? 3분의 1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3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그 앞부분에서 이런 내용을 좀 배웠던 것 같은데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 세제곱근에다가 A의 3승을 처리하면 얼마가 됐죠? A의 1승이 됐죠. 마치 이거랑 좀 비슷한 형태를 띠더라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A의 3승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 뭔가 지금 모자를 쓰고 있는 이 3분의 1승이 뭔가 얘를 역할을 담당하고 있겠네라고 생각하시면 매우 좋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는 알 수 있는 점이 이제 이런 정보를 찾아내게 된 거예요. 어떤 걸 알 수 있죠? A의 n분의 1승은 결국 n제곱근 A가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둡시다. 알겠죠? A의 n분의 1승은 n제곱근 A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으로 가셔서 A의 n분의 m제곱은 어떻게 될 거냐? 참 여기는 일관성 없게 A의 n분의 n이라 했죠. 저는 n분의 n이 그래 책에 있는 대로 쓰겠습니다. A의 n분의 n승은 어떻게 될 거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A의 n분의 1승에다가 n제곱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고 A의 n제곱에다가 n분의 1승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알겠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뭐가 됩니까? m제곱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안쪽은 A의 n승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그럼 결국 우리가 렉처 1에서 배웠던 거듭제곱근을 뭘로 표현할 수 있더라? 지수로 표현할 수 있더라가 이번 단원의 핵심이 되겠지. 괜찮아? 자, 하여튼 여기까지가 이제 요거고. 그러면 이 친구, 이 지수의 범위가 유리수 범위로 확장됐을 때도 지수 법칙은 성립되는가를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증명이 가능할까? 가능하겠죠? 간단하게 이렇게 두시면 돼요. 우리의 목표는 A의 X승과 A의 Y승을 곱한 게 A의 X 더하기 Y인데 여기서 X, Y를 유리수의 범위로 확장을 시킨 거예요. 자, 이게 성립하는지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X를 뭐라고 정의하고 N분의 N이라고 정의하고 Y라는 녀석을 뭘로 정의하고 P분의 Q로 정의해서 정리해보면 돼요. 귀찮긴 하겠죠, 그죠? 귀찮긴 하겠지만 계산은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요렇게 문자 말고 숫자로 바꿔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X를 2분의 1이라고 두고 Y를 3분의 1이라고 두면 여러분들이 좀 더 보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요렇게로 바꿀게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이걸 만족시키면 돼요. A의 2분의 1승 곱하기 A의 3분의 1승은 A의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거를 증명하시면 됩니다.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럼 똑같이 A에다가 2분의 1, 그 다음에 A에다가 3분의 1 이렇게 뒀죠. 참고로 여기서 A는 양수라고 가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들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가 의미한 건 아까 정의에 의해서 루트 A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는 아까 정의에서 세제곱근 A가 되는 것도 알겠죠. 잠깐만 정지 좀 해줄래? 네. 화면 제대로 나와 있지? 굿. 하여튼 다시 합니다. A의 2분의 1승 곱하기 A의 3분의 1승에서 얘네들을 아까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로 바꿀 수 있죠. 괜찮죠? 그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뭘 배웠어요? 거듭제곱의 성질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얘를 6제곱근으로 묶어줄 수 있죠. 그죠? 그럼 얘는 A의 3승이 될 거고 얘는 6제곱근의 뭐가 돼요? A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돼요? 6제곱근의 A의 5승이 되겠지.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아까 정의에 의해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얘가 M제곱근 A의 N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N이 5가 되고 M값이 6이 되겠죠. 그래서 A의 6분의 5승이 되겠지. 맞아요? 아, 그러면 요거는 아까 2분의 1과 3분의 1을 더했을 때 요 결과값이 얼마였으니까? 6분의 5였으니까 증명이 된 거죠. 아, 그래서 지수법칙이 언제일 때 증명이 돼요?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법칙이 증명이 된 거를 보인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요 친구 또한 당연히 모든 범위에서 되는 건 아니겠죠. 지수법칙이. 왜냐하면 XY를 우리가 유리수의 범위로 확장을 시켰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XY가 자연수일 때 밑은 아무런 제약이 없었어요. 맞나요? 근데 XY가 정수가 되니까 밑이 0이 사라졌어요. 어때요? 지수를 확장시키니까 반대로 밑은 제한되고 있는 게 느껴지죠? 동일하게 지수를 이번에 유리수까지 확장을 시켰어요. 그러면 밑은 어떻게 될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좀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거듭제곱근 계산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렉처 1에서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보시면 그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음수일 때를 안 다뤄요.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할 때마다 요 A 값이 항상 양수라고 주고 시작하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양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써야 되니까. 알겠어? 지수법칙을 이용시키려면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써야 되니까. 근데 그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뭐야? A가 양수일 때만 만족되거든. 그래서 양수 범위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라스트예요. 우리는 실수 범위까지 확장시키기로 했는데 지수를 실수 범위로 확장시키는 데까지 단 한 걸음 남았죠. 근데 그 전에 예제부터 먼저 풀고 들어갑시다. example을 보시면 방금 발음이 좀 돌아갔는데 5에 뭐가 되죠? 6분의 1승 곱하기 25에 마이너스 3분의 2승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25에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녀석이 잘 보세요. 지수에 유리수가 들어가 있지만 우리는 뭘 쓸 수 있다? 지수법칙을 쓸 수 있다. 대신에 밑이 언제일 때만, 양수일 때만.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를 지수법칙 쓰시면 5의 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지금 뭐 쓴 거예요? 3번 쓴 거죠. 3번. 지수법칙 3번. 자, 그래서 요거의 결과값은 5의 6분의 1 곱하기 5의 마이너스 3분의 4라서 또 밑이 동일해졌으니까 지수법칙 적용 가능하겠죠. 두 개를 더하시면 되고 6분의 8 빼기에서 6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7이겠죠. 그래서 5의 마이너스 6분의 7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오케이? 어떤 느낌의 단원인지 알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지수로 치환해가지고 지수로 문제를 풀겠다. 지수법칙으로. 이게 이번 단원의 핵심인 거거든요. 자, 그 다음 또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밑에 있는 예제. 오른쪽에 있는 예제. 자, 3루트, 3루트 3 이렇게 나왔어요. 얘들아 필기하지 마. 칠판만 봐. 알겠지? 왜냐면 필기하지 말라고 교재를 만든 거야. 알겠지? 필기하지 말라고 교재를 만든 거거든요. 예. 필기를 절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교재에 있는 모든 내용을 지금 다 설명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3루트, 3루트 3 요거는 이제 지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원래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이었으면 얘 막 안에 집어넣고 그런 선택을 했겠죠. 근데 이거를 지수로 표현하면 좀 더 쉬워진다 이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 항상 지수 법칙을 볼 때는 안쪽을 먼저 살펴보세요. 그러면 얘부터 먼저 볼 수가 있죠. 그럼 얘는 뭘로 정의할 수 있나요? 루트 3을 뭘로 정의할 수 있어? 3에 얼마로 정의할 수 있죠? 2분의 1승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거기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요? 3이 곱해져 있죠? 3의 1승을 곱합니다. 근데 요게 요거거든요. 거기다가 뭘 씌웠죠? 우산 하나를 씌웠죠. 그래서 얘가 2분의 1승을 또 씌우면 돼요. 괜찮죠? 거기에다가 앞에 뭘 곱하죠? 3을 곱하고 있죠? 곱하기 3이다. 정리해주면 끝. 그럼 이제 지수 법칙을 다 적용시킬 수 있잖아요. 지수 법칙 적용시켜 봅시다. 안쪽은 3의 몇 승이 되죠? 2분의 3승이 될 거고 3의 2분의 3승에 2분의 1승이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3의 4분의 3승이 되겠죠. 3의 1승 곱하기 3의 4분의 3승이니까 3의 4분의 7승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제가 근데 말씀을 좀 드릴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지수로 표현할 줄 알죠. 근데 이걸 다시 거듭제곱근으로 표현하는 걸 잘 못하는 친구가 있거든. 연습 잘 해둬야 된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는 뭐에 연관이 있다고 했어요? 마이너스는 역수에 연관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얘들아 이거 풀 때 얘부터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나중에 그냥 역수를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얘를 먼저 보는 거야. 얘는 어떤 친구일까? 자, 6분의 7승이잖아요. 그럼 2번을 보셔야 되겠죠. 몇 제곱근이고? 6제곱근이고 5의 몇 승일까? 7승이지. 근데 이 친구는 뭐야? 거기다 마이너스가 붙어져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뭐 하면 돼요? 그냥 역수로 뒤집으면 끝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해도 나쁘진 않겠죠? 5의 6분의 7승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 매우 좋은 생각이야. 5의 1 플러스 6분의 1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얘는 5의 1승 곱하기 5의 6분의 1승이 되니까 얘는 5 곱하기 6제곱근의 5다. 이렇게 처리해도 상관은 없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유동적으로 다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얘에다가 역수를 또다시 뒤집으면 되겠죠. 아시겠죠? 하여튼 그러니까 되게 생소하잖아요. 이런 숫자 자체가. 제곱근도 생소한데 거기에다 이제 지수 부분에 유리수 들어가니까 좀 더 생소해지죠. 그리고 그걸 계속 왔다 갔다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연습을 좀 하고 계속 받아들이시고 익숙해져야 되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된다. 알겠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갈게요. 네 번째. 뭐 말 빠르기나 이런 거 괜찮으시죠? 오케이. 네 번째는 이제 지수가 실수일 때요. 지수가 실수. 그럼 누가 추가가 되나요? 유리수에서 실수로 확장되면서 누가 추가가 되죠? 무리수가 추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를 볼 건데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의 공식은 없습니다. 더 이상 뭔가 정의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3의 루트 2승 이런 게 어떤 숫자냐? 몰라요, 나도. 그냥 어떤 숫자겠죠. 그러니까 알 필요는 없어요. 이 숫자가 무엇인지. 계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x랑 y가 실수라면 이게 지수겠죠. 지수가 실수라면 밑은 여전히 양수고 자, 결국에 3번과 4번은 똑같습니다. 알겠죠? 3번과 4번은 똑같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만 좀 드리면 거기 밑에 프루프에다가 제가 적어놨죠. 어떻게 나와 있죠? 지수가 무리수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제가 굳이 지수가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의 범위로 2의 1.4를 생각해 볼게요. 이건 유리수죠. 그 다음에 2의 1.41 이렇게 확장을 시켜서 해도 유리수죠. 2의 1.414 이렇게 해도 확장돼도 유리수죠. 근데 얘가 계속 무한하게 이어지면 결국 어디로 수렴할까요? 2의 루트 2로 가겠죠. 그러니까 요 녀석들 계산하는 거랑 요 녀석 계산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 왜? 이 숫자들은 결국에 여기에 가까워질 테니까. 요 숫자랑 비슷할 테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냥 지수가 유리수냐 지수가 무리수냐 상관이 없다. 지수 법칙이 적용되는 건 똑같이 적용이 될 거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이런 공식이 있느냐잖아요. 이런 정의가 있느냐. 무리수에선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게 이제 1번의 내용을 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 하나 작성해 드릴 테니까 자, 그거는 일단 적고 갑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표를 또 단순하게 외우실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돼요. 뭐 외우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제가 지금 이 결론을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싶은데 그래도 일단 여기 반은 일단 결론을 얘기할게요.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앞에서 이거 정의를 하고 지수 법칙을 증명하는 이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질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완벽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요 정도까지만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넘어가야 된다. 아니 결과만 알면 안 돼요. 알겠죠? 결론만 알면 납득이 안 되잖아. 그쵸?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결론이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결론만 외우지 마시고 앞부분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다시 본인의 힘으로 한번 정리도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문제풀이 들어가. 알겠지? 진짜 내가 항상 바라는 거. 강의를 그냥 조용히 들으라고 하는 거는 집 가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란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런 의미니까 하여튼 일단 뭐 지수의 확장 결론을 제가 좀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지수의 범위를 적을 거고요. 여기에는 미치의 범위를 적을 거예요. 알겠죠? 지수가 자연수면 미치는 실수 전체겠죠? 괜찮나요? 그 다음에 지수가 정수의 범위로 확장이 되면 누구를 제외한다 했죠?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죠? 지수가 만약에 유리수의 범위로 확장이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네, 양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수의 범위를 실수로 확장을 시켜도 여전히 뭐다? 양수로 확장이 되겠지. 결론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겠죠? 우리는 그냥 어차피 실수의 범위만 될 거기 때문에 자, 밑이 항상 양수인 상황만 가정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잘 들어봐. 밑이 양수고 지수가 실수인 A의 X승은 항상 양수의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밑이 양수고 양수를 거듭 제곱했잖아요. 여기 X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건 간에 항상 양수가 나올 거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요 내용은 누구랑 연계가 되냐면 로그랑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좀 잘해 두세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가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주의하셔야 될 게 제가 오늘도 테스트를 냈을 때 약간 실수 유발의 문제 몇 개를 냈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 파트에서도 실수 유발될 문제들이 몇 개가 좀 있어. 자, 그래서 그런 거 낚이지 말라고 자, 또 2번에다가 5개념 주의라고 또 적어놨죠. 굉장히 또 중요한 말들이니까 한번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간혹 가다가 이런 친구 있거든요. 자, 이런 친구 있을 것 같아. 2번에 대한 내용은 거기에 이제 뭐라고 적혀 있냐면 미치 음수라고 지수 법칙이 전부 틀린 건 아니다라고 했고 자, 그러니까 이런 예시를 드는 친구가 분명 있을 거야. 선생님,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라는 숫자는요. 얘는 마이너스 8에 세제곱근이니까 3분의 1이 될 거고 요거는 그냥 마이너스 2 아닌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지수 법칙인 3번이 적용된 거 아니냐?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 2에 3승이니까 3승과 3분의 1승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 아니야.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지수 법칙 성립되네. 왜 되는 거죠? 라고 무조건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을 거란 말이야. 헷갈리니까 이해한다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야?
밑이 음수라고 해서 무조건 지수 법칙이 성립되는 거는, 그러니까 성립이 되지 않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자, 하나의 예시를 또 더 들고 오죠. 여기서 지금 방금과 같은 건 지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결정적으로 지수 법칙이 적용이 안 되겠죠? 어떤 친구? 이런 애들. 그렇죠? 이런 애들은 지수 법칙 적용하면 누가 돼요? 얘가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죠? 얘는 이렇게 되죠. 이거죠. 맞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옛날에 약간 유튜버 중에서 로지컬 알아요? 로지컬? 알아요? 그 사람이 이제 뭐 정말 이제 허점, 수학의 허점을 노려가지고 신박한 개소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게 채널의 목적이 알겠지. 그걸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학의 허점을 활용해가지고 어쨌든 신박한 소리를 하는 거잖아. 그지? 똑같은 거야. 한번 해보자. 뭐 요걸로 해볼까요? 거기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2라는 숫자는 제가 4의 2분의 1로 정의를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루트 4니까. 그죠?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생각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4라는 숫자를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 어떻게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2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2랑 마이너스 2는 같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넘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4는 0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썸네일에다가 이렇게 4는 0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다 틀려 먹은 거죠. 그죠? 알겠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지수 법칙에다가 어떠한 조건을 걸지 않았을 때 생기는 허점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지수 법칙은 밑이 음수일 때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적용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되는 양수의 상황을 묶어놓고 시작하는 거야. 이해가 되니? 음수인 상황은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수 법칙에서 음수 조건을 안 거는 겁니다. 왜? 허점이 생겨버리니까. 이해되세요? 납득이 돼? 이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겠지? 괜찮지? 자, 그럼 여기서 왜 틀렸냐를 제가 예시를 들어보면 이거예요. 잘 봐요. 잘 봐. 지금 요거를 적용을 시키려고 하고 있잖아. 그럼 A가 뭐가 되죠? 밑이 되죠. 자, 여기서 A는 누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밑이 무슨 수가 되죠? 음수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여기로 못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왜? 지수 법칙이 적용이 안 되니까. 이해가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안에 있는 이 숫자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건 괜찮겠죠. 왜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나 2의 제곱이나 똑같이 4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됐어요? 밑이 양수가 됐으니까 지수 법칙이 적용이 돼서 2다. 이렇게 논리를 세워 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딴 걸 다 무시하고 너네 원하는 대로 계산하고 니네 마음대로 계산하고 하면 당연히 나도 모르게 틀리는 현상이 발생되겠죠. 나도 모르게 헷갈리는 현상이 발생되겠죠. 그러니까 제발 원리 원칙을 제대로 지켜가면서 풀면 절대 틀릴 일이 없어요. 이런 연산 문제에서는. 감히 얘기하는데 꼭 보면 자기 주장이 센 놈들이 많이 틀린다. 여기서 주장을 버려놓고 여기에 수능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 밑에는 제가 수능 역대급 문제를 가져와 봤어요. 그게 뭔 소리냐? 우리 이제 그 수능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1번 유명합니다. 이거는 이 문제는 수능장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 역대 1번 중에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1번 문제였거든요. 되게 막 얘기가 엄청 많았던 문제였는데 원래 수능 문제는 보자마자 그냥 1초 컷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약간 모든 사람들이 좀 헤맸다라고 생각을 하고 허수들은 아예 못 풀었을 거예요. 하여튼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고민해서 풀어봅시다. 유준아, 스탑 좀. 그러니까 4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와 씨 이거 어떻게 하지 막 나눠주려고 하는 생각부터 잘못된 거죠. 그죠? 여기 안쪽에 있는 숫자를 잘 보시면 여기 안쪽에 있는 숫자가 그 2의 루트 2승분의 4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얘를 2의 2승으로 봤을 때
요 친구 자체를 뭘로 봐야 되는 거죠? 2의 2승 나누기 2의 루트 2승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왜냐면 지수법칙 성립되겠죠? 얘는 2의 2 마이너스 루트 2승으로 바뀔 거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럼 결론적으로 다시 써주면 2의 2 마이너스 루트 2승에다가 2 플러스 루트 2승을 곱하니까 놀랍게도 합차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괜히 역대 수능 1번 문제라고 하는지 이제 깨달으셨죠? 너네 한번 수능 1번 문제들 다 풀어봐봐. 항상 졸라 쉬워, 진짜. 거의 기본 예제급이 나와요. 근데 이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서 헤맨 애들이 많았다. 결국 풀긴 할 텐데, 야, 1번은 1초 컷이야, 1초 컷. 근데 1분 걸렸으면 몇 배 쓴 거야? 60배나 더 쓴 거야, 시간을. 그지? 그랬던 문제였습니다. 하여튼 얘는 합차에 의해서 4 빼기 2니까 답은 2의 2승이라서 4가 되겠지. 하여튼 약간 수능 문제 제가 가져와 봤고요. 여기 한번 지우고 이제 5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그냥 뭐 단순 개념이니까. 자, 5번은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과 이제 지수법칙 이렇게 나와 있죠. 거듭제곱근의 성질과 지수법칙.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지수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 챕터에서 배웠던 게 거듭제곱근의 성질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면 연산을 주제로 다뤄서, 자, 너네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쉽냐 지수법칙이 쉽냐를 따지는 건데, 제가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1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수를 계산할 때 둘 중 하나의 방법을 써야 되는데 어떤 것이 유리할까? 답은 없다라고 적어놨죠. 뭐라고 적어놨어요? 각 연산마다 장단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연산 도구로서 너네가 얘를 쓸지는 그냥 문제를 보고 네가 원하는 걸 쓰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 있는 걸 쓰시면 되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디에 자신이 있을까? 지수법칙이 자신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수법칙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제발 한쪽으로 편향돼서 계산하지 마시고 둘 다 유동적으로 이거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쓰시고, 저거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렇게 쓰시고,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거기 밑에다가 이그젬플 하나를 깔아놨는데, 거기 이그젬플에 이렇게 나와 있죠. A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4제곱근 A 곱하기 세제곱근 A의 제곱. 자, 요거를 간단히 하라는 문제가 나왔어. 자, 그럼 우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 2가지가 있겠지. 첫 번째 뭐? 거듭제곱근의 성질. 두 번째가 지수법칙. 그래서 둘 다 방법을 여러분들이 채택을 해서 뭐가 편한지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당연히 한쪽에 편향돼서 계산하게끔 낸 게 아니라 둘 다 비슷한 계산이 나오게끔 했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수가 더 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거듭제곱근이 더 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거듭제곱근부터 먼저 보시면 여기 있는 A를 뭐 해야 되죠? 오른쪽 거듭제곱근 안에 넣어야 되죠. 그럼 넣기 위해서 우리는 뭘 써야 되냐? 세제곱근 A의 3승 얘를 쓰시고, 세제곱근 맞춰줬으니까 A의 3승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죠? 첫 번째 방법은 4제곱근에 세제곱근에 A의 몇 승이 되죠? A의 3승이 들어가서 A의 제곱이랑 만나니까 A의 5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결론으로 12제곱근의 A의 5승이다까지도 나올 거야. 괜찮지? 금방 나왔죠? 그 다음 두 번째, 지수법칙으로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되죠? 안쪽부터 천천히. 그러면 요거를 먼저 정해야 되죠. 세제곱근 A의 제곱은 A의 몇 승으로 바꿀 수 있어요? 세제곱근 A의 제곱은 3분의 오케이 2승이 되겠죠? 그러면 요게 요거고, 그 다음 거기다 뭘 곱하고 A를 곱하고 전체에다가 몇 승? 4분의 1승 이렇게 걸어주면 되겠죠? 이 전체, 이 우산이 4제곱근을 의미하니까. 그럼 안쪽에서 정리해주게 되면 얘가 A의 3분의 5승이고 A의 3분의 5승에다가 4분의 1승을 곱하니까 A의 12분의 5승이 되겠죠. 그럼 비교해보세요. 이 두 개가 맞는지. 맞죠? 12제곱근 A의 5승 똑같이 되죠? 맞아요? 그래서 뭐가 더 쉽습니까? 그냥 뭐 쉬운 대로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정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정말 가르치는 강사마다 다 다를 텐데 뭐 이런 강사도 있어요. 지수 법칙이 절대적으로 쉬울 거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제일 좋은 방법 뭐겠습니까? 자기한테 쉬운 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저는 뭐가 더 쉽냐면 지수 법칙도 쉬운데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쓰면 더 쉬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쓸 때는 그렇게 쓰고 지수 법칙이 더 쉬울 것 같으면 지수 법칙 쓰고 그냥 내 맛대로 갑니다. 내 입맛대로. 알겠죠? 한쪽으로 밀 필요는 없다. 하여튼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 렉처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거듭제곱하여 자연수가 될 조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거듭제곱하여 자연수가 될 조건은 어떤 내용이냐? 자, 여기도 이제 학교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또 나오니까 잘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합시다. 자, 이거예요.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2의 k분의 12승 있죠? 요게 자연수가 되기 위한 k의 조건을 구해야 되거든요. 뭐 k의 조건이라고 그냥 할게요. 그냥 알겠죠? 자, 그러면 k분의 12가 자연수가 되기 위한 자연수 k의 조건이라고 할게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2의 거듭제곱이잖아요. 그러면 2의 거듭제곱이 자연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방법은 뭐밖에 없죠? k분의 12가 뭐면 될까요? 자연수면 되겠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저 위에 있는 숫자에 자연수 들어오는 거, 정수 들어오는 거, 유리수 들어오는 거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게. 정수가 들어온다면 뭐가 되죠? 얘가 0이 될 수는 없겠죠. k분의 12가 0은 될 수 없겠죠. 그러면 음의 정수가 되라는 소리인데 음의 정수는 역수잖아. 그러면 2의 역수면 무조건 유리수지 않겠어? 자, 그러니까 일단 자연수 탈락이지. 그 다음에 얘가 유리수가 된다면 어떻게 되죠? 거듭제곱근이 붙겠지. 그러면 2에다가 거듭제곱근을 붙이게 되면 당연히 자연수는 아니겠죠. 그래서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밖에 없어요? k분의 12가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고, 자, 우린 여기서 이걸 알 수가 있겠지? k분의 12가 자연수라는 거는 k가 뭐라는 소리일까? 12의 약수다라는 것까지도 체크하면 나쁘지 않겠죠. 됐죠? k가 12분의 12의 약수다. 그래서 1, 2, 3, 4, 6, 12 약간 노가다 문제가 여기서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부터 뭔가 좀 빡센 주제가 나오죠? 벌써부터 뭔가 빡센 주제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 파트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2의 p분의 q 승이 자연수가 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p분의 q라는 녀석이 자연수면 되겠죠? 자, 그래서 q는 p의 배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요게 p의 배수면 p가 약분이 돼서 자연수가 될 거 아니야? 아니면 p가 q의 약수면 되겠죠? 약수니까 약분돼가지고 계산이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그런 식의 로직을 갖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예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 간단하게 시간 10초 드릴 테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의 k분의 12승이 자연수가 돼야 된대. 어떻게 될까? (4의 k분의 12가)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k분의 12라고 하는 게 자연수면 될까? 당연히 되겠지, 당연히. 근데 자연수가 아니어도 자연수가 될 수 있을까? 당연하죠. 누가 있죠? 2분의 1. 4의 2분의 1승은 2입니다.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자연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12의 약수만 생각하면 안 되죠. 다른 것도 생각해야 되죠. 너무 빡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어요. 얘가 거듭제곱수로 나타낼 수 있죠. 얘는 나타낼 수 없죠. 그래서 거듭제곱수로 나타낼 수 없게끔 얘를 2의 2승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2의 k분의 24가 되고 우리는 이 k분의 24라는 녀석이 뭐가 되면 된다? 자연수가 되면 된다라고 해석하면 끝인 거야. 알겠지? 얘 자체를 보지 마시고 얘를 거듭제곱을 바꿔서 더 이상 거듭제곱이 될 수 없는 형태로 바꾸면 우리는 얘만 자연수가 된다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자, 하여튼 요런 뉘앙스의 문제들까지도 이제 뒤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좋아요. 스템으로 갑시다. 스템. (1번부터) 먼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직접 푸지 마시고 나중에 복습하실 때 그때 풀어보세요. 알겠죠? 지금은 칠판을 열심히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풀이 과정을 익혀가지 마시고. 그냥 글 적고 있는 동안은 이 정도 생각?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다. 이 정도 생각은 좀 하고 계세요.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형태를 봤더니 좀 되게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 요거랑 요거 뭔가 쌍둥이처럼 생겼고 요거랑 요것도 쌍둥이처럼 생겼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8분의 1 더하기 1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계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답은 똑같이 나오겠죠. 근데 목적은 그것보다는 좀 더 쉽게 가는 게 좋을 테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양변에다가 제가 앞으로 이런 짓거리를 좀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보세요. 양변에다가 2의 3승을 곱하는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요 2의 3승을 곱할 때 얘만 곱하는 게 아니라 얘도 곱해줘야 되겠죠? 분배 법칙 때문에. 맞죠? 여기는 여기만 곱하면 되겠죠? 요런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돼버리겠죠? 얘가 잘 봐봐. 2의 3승을 곱하면 얼마 되고? 1 될 거고 2의 3승 곱하면 2의 3승이니까 2의 3승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갑자기 통분이 돼버렸죠? 위에는 2의 3승이니까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번에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2의 1승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2의 1승을 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위에는 2의 1승이 될 거고 밑에는 얘랑 얘 곱하면 1이 될 거고 얘랑 얘를 곱하면 2의 1승이니까 2의 1승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요 친구랑 두 개를 더하게 되면 2의 1승 더하기 1분의 2의 1승 더하기 1이니까 1이 될 거고요. 여기 있는 친구랑 여기 있는 친구도 더하면 2의 3승 더하기 1분의 2의 3승 더하기 1이니까 1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얼마? 2가 된다. 알겠지? 자, 그래 넘어갑시다. 자, 2번. 2번도 뭐 그냥 단순 연산이죠. 지수 법칙을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 그냥 단순 문제입니다. 자, 요거의 값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있는 식부터 열심히 좀 보셔야 되죠. 요 안쪽에 있는 식부터 먼저 계산하고 거듭 제곱하고 사칙 연산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산하는 거 아시죠? 그럼 요거를 먼저 계산할 건데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나눠줘도 됩니까? 되겠죠? 왜요? 지수가 유리수일 때 미친 양수면 되니까 다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지수 법칙을 적용해도 상관이 없다. 그럼 요거는 2의 4분의 3승 곱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4승 곱하기 2의 4분의 1승 곱하기 3의 마이너스 6분의 1승이니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거끼리 곱하면 2의 1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하면 3의 마이너스 6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8과 마이너스 6분의 1을 더하면 마이너스 6분의 9니까 마이너스 6분의 얼마야? 2분의 3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답은 요거예요. 3번 봐봐. 왜? 뭐? 숙제 올린다고 오더에서 쌤 연락하셨어요. 숙제는 다 했어? 다 했어요. 그리고 쌤 오답을 제가 못하고 매스플릿이 아예 없어서요. 일단 숙제로 오답까지 할게요. 오답도 어떡하지? 3번.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지수 법칙을 안 쓰고 거듭 제곱근 쓰겠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여기 파트가 무슨 파트야? 지수 법칙이죠. 그럼 지수 법칙을 푸는 게 제일 낫겠지. 자, 그래서 3번은 지수 법칙을 풀어봅시다. 자, 지수 법칙으로 풀면 너무 좀 아래 있나? 위로 적을게요, 그냥.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죠? 전체의 4분의 1승을 걸어놓고 안쪽에서부터 해도 상관없고 바깥쪽에서부터 해도 상관없어요. 잘만 보시면 돼요. A 곱하기 또 뭐의 3분의 1승이 되겠고요.
a 곱하기 또 뭐에? 루트 2분의 1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a 곱하기 a의 2분의 1승 이렇게 되나요? 자, 눈 크게 뜨신 다음에 안쪽에서부터 천천히 정리하면 됩니다. 루트 a 앞에 a가 있고 거기다 루트를 씌웠고 거기 앞에 a를 곱했고 거기다 세제곱근을 씌웠고 a를 곱했고 네제곱근을 씌웠고 됐죠? 그럼 정리만 하면 답이겠네. 그럼 안쪽에 있는 이 식은 a의 2분의 3승이죠. 그럼 a의 2분의 3승과 2분의 1승은 지수 법칙이 성립되려면 a가 양수가 돼야 되는데 밑에 단 a가 양수다라고 있으니까 열심히 그냥 마음껏 그냥 편안하게 뭐 하면 돼요? 지수 법칙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a의 2분의 3, 2분의 1, 4분의 3 될 거고 a니까 a의 4분의 7 되겠죠. 거기다가 3분의 1을 곱하니까 a의 12분의 7 될 거고 a의 12분의 19 될 거고 a의 48분의 19 되겠죠. 그래서 답은 a의 48분의 19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암산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본인이 풀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갑시다. 자, 요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5의 3승을 우리가 A라고 잡았고 그 다음에 9의 2승을 우리가 B라고 잡았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15의 24승을 A랑 B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래.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5가 있고 9가 있잖아. 그래서 이 15라는 녀석을 먼저 소인수 분해를 해보자.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3 곱하기 5의 24승 이렇게요.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얘를 분배를 할 수 있으니까 3의 24승 곱하기 5의 24승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럼 5의 24승은 어디로 들어가면 될 것 같냐면 여기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 근데 너무나도 다행히도 얘가 24고 얘가 3이니까 서로 배수관계 있죠. 따라서 여기에다가 몇 승을 하면 8승을 했을 때 동일하겠지. 그래서 5의 24승은 뭐랑 같다? A의 8승과 동일하겠죠. 그 다음 3의 24승은 이 식을 조금 더 변형시키면 될 것 같고 자, 얘는 어떻게 되죠? 3의 4승이 B가 된다는 건 아시겠죠? 왜냐하면 3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3의 4승이 되겠지. 그래서 3의 4승이 B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3의 24승은 B의 몇 승? 몇 승이 돼요? 6승 되겠죠? 그래서 얘는 B의 6승. 오케이? 되는 거 알겠어요? 알겠지? 내가 질문 안 해도 속으로 이렇게 계속 대답을 해줘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야 집중이 어느 정도 될 거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냥 이 시간을 멍 때리고 있으면 너무 아깝지 않겠니? 그지? 이 시간 멍 때리고 있다가 이해 안 돼가지고 집 가가지고 다시 복습 영상 돌려보고 있고 그게 뭐가 중요해? 응? 그거는 우리는 영상을 최대한 안 보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러려고 학원에 등원한 거죠. 그죠? 최대한 영상을 안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스스로 생각하고 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근데 그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처음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처음에 잘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예습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교재에 정말 잘 적혀 있거든. 한번 예습을 하고 수업을 듣는 것도 완전 느낌이 다를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생각한 거랑 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거랑 뭔가 약간 느끼는 바가 좀 달라질 거야. 하여튼 5번 봅시다. 자, 5번은 뭘 묻고 있냐? 뭘 묻고 있어요? 예. 한번 보도록 할게요. A의 2분의 1승과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더했을 때 3이 되겠죠? 자, 그때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A의 1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승이고 얘는 A의 2분의 3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이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얘가 A의 2분의 1승이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래.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인데 자, 이렇게 식이 복잡하고 할 때는 규칙은 보이죠, 뭔가? 그런 상황에서는 문자로 치환해라. 그래서 얘는 X라고 하고 얘 Y라고 해도 좋아요. 뭐 저는 근데 굳이 문자를 여러 개 두는 걸 싫어해서 X분의 1이라고 할게요. 서로는 역수관계 있는 건 아시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돼요?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분의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럼 우리는
x 더하기 x분의 1이 3이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하라는 소리야? 곱셈 공식의 변형을 오질나게 쓰라는 소리야. 자, 그럼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요. x 더하기 x분의 1에다가 전체 제곱을 하면 제곱과 제곱이 나오지만 두 개를 곱하면 2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2배를 하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친구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어떻게 돼요? 공식 까먹은 친구는 적을 시간 드립니다. a의 3승 더하기 b 3승 공식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가냐? 해야 돼. 알겠지? You can do it이 아니라 you must do it 이렇게 해야 돼요. 뭔 소리야? 문법 맞니? 왜고? 아니야? 자, 하여튼 여기까지 됐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그냥 적용시키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 이걸로 써야지. x 더하기 x분의 1의 3승에다가 마이너스 3배에 2개 곱하니까 그냥 1이겠죠? 에다가 x 더하기 x분의 1. x 더하기 x분의 1은 3이니까 9에서 2를 빼면 7이 될 거고 3의 세제곱이니까 27에서 9를 빼니까 18. 그래서 7분의 18이 답이 될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에 6번도 오른쪽에 쓰고 7번으로 넘어갈게요. A의 2x승이 5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A의 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승 분의 A의 3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3x승 요걸 풀래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풀 기회를 드리면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은 이렇게 풀 거란 말이죠.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죠? 왜 이렇게 되냐? 3승이니까 세제곱한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역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빼기냐? 밑에 빼기네. 큰일 날 뻔. 빼기.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정리를 하겠죠?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계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죠? 잘 보세요. 여기가 x고 여기가 3x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얘가 2x니까 아무래도 짝수랑 연관이 좀 크겠지. 그러면 홀수들을 짝수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양변에다가 ax승을 곱하면 되거든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봅시다. a의 x승을 곱하게 되면 얘는 a의 2x승이 될 거고, 자, 얘는 빼기 1이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시면 a의 4x승이 될 거고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마이너스 3x니까.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a의 2x승은 5가 되고, 그 다음에 4x승은 25가 되고 2x승의 역수니까 5분의 1 되겠죠. 루트 계산보다는 자연수, 유리수 계산하는 게 좀 더 낫겠죠. 자, 그럼 이거 계산도 어떻게 하라고? 통분을 제발 하지 마시고 얘를 양변에다가 5를 곱하는 생각을 하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4 곱하기 5니까 20이 될 거고 위에 거는 125 더하기 1이 될 거라서 126이 되겠죠. 그러니까 계산을 이런 식으로 좀 따라했으면 좋겠어. 강사들이 계산하는 방식을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봐봐요. 특화된 사람이야. 강의에 특화됐지. 근데 너네가 나중에 칠판 잡고 뭐 가르칠 일은 없겠지만 가르쳐봐.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사소한 거에서 계산 실수가 많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강사들 보통 수업 준비할 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문제를 이렇게 풀까 저렇게 풀까 막 이거 고민을 해. 아이디어를.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주고 저건 어떻게 막 이렇게 고민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끄트머리에 계산은 생략합니다. 항상. 왜? 계산 못하면 등신이지, 그지?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계산 실수 어마무시하게 많이 해요. 항상. 그 이유가 그거야. 저 사람 수업 준비를 안 하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계산 실수가 많은 이유는 계산까지는 안 들어가요. 알겠죠? 무슨 말 하고 싶냐?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잖아. 계산 여긴 떨어지겠죠. 당연히 여러분들보다 계산 능력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는 거예요? 꼼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계산을 잘 못하니까 계산을 실수하지 않으려고 꼼수 부리기 시작해요. 근데 어머나 계산 꼼수를 부리니까 어떻게 돼버려? 문제도 빨리 풀리고 계산도 쉬워지고 실수도 줄어드네? 일석이조네? 일석삼조죠 거의. 그 중에 하나가 양변에 뭔가를 곱하는 거. 알겠죠? 하여튼 됐어요. 계산 실수 많은 사람들은 특히나 나의 계산 방법을 익혀가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 말은. 그러니까 본인이 계산이 자신 있으면 굳이 내 방법을 왜 익혀?
그냥 그대로 가면 되지. 근데 본인이 계산 실수가 많고 본인이 계산을 뭔가 좀 잘 못한다 하면 방법을 좀 익혀가면 좋겠죠. 하여튼 8번 갑시다. 7번 가야죠. 7번. 7번과 8번. 9번까지 하면 오늘 수업 마무리 하겠죠. 얘들아, 근데 브랜치 영상 어디서 보는지 알고 있어? 내가 질문 자료방에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이 강의 사이트 들어가게 되면 입장번호 있잖아요. 입장번호. 그 입장번호 치고 들어가면 보시면 루트 대수하면서 강의가 1강, 2강 이렇게 찝혀져 있죠. 거기 보시면 각 강의마다 밑에 보면 보충 자료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거든요. 보충 자료가 있는 거는 들어가시면 브랜치가 열릴 거고 보충 자료가 없으면 아직 브랜치를 못 찍었다는 소리야. 알겠지? 그러니까 찍으면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 문제도 제가 이번 주말 안에 찍어 놓을 거긴 한데 한 번에 몰아서 찍어 놓을 것 같긴 해요. 일주일치를. 하여튼 7번 갑시다. 별표 치시고 시험에 하나씩은 등장하는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6의 X승과 5의 Y승은 30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실수 XY에 대해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요거의 값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X랑 Y를 먼저 봐야 되는데 X분의 1, Y분의 1은 눈에 보이지 않고 X랑 Y가 지금 지수로서 들어가고 있는 거는 보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 이 문제는 무슨 문제고? 지수 법칙을 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될 거고 그 다음 지금 보이는 것은 역수가 보이고 있으니까 뭔가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저 지수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X분의 1과 Y분의 1은 지수에 해당되는 녀석이니까 지수 법칙을 사용해가지고 이 형태를 찾아내야 될 것 같죠? 근데 여기에 는 30 있죠?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내가 6의 X승을 30이라고 했을 때 6이라고 하는 것은 30의 X분의 1이 된다를 아시게 되겠죠. 왜 그렇게 되죠? 그냥 양변에 X분의 1승을 곱하게 되면 그러니까 거듭제곱을 X분의 1승을 하게 되면 6이 돼버릴 거고 여긴 30의 X분의 1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고 봤더니 뭐가 보여? 지수에 역수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일석이조로 또 일석이조란 말이 나오네. 얘를 이렇게 하면 얘는 이렇게 되니까 뭐까지 같아지는 현상이 발생되더라? 밑까지 같아지는 현상이 발생되더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 법칙이 적용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해? 밑이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라는 것은 여기 얘가 의미하는 바가 지수들이니까 지수들끼리 합이 될 거고 그러면 그냥 곱하면 되죠. 얘랑 얘를 곱하시면 30에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우변은 30이 되겠죠. 5, 6에 30이니까. 얘가 1이고 결론적으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1이다 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쵸? 끝이에요. 별거 없죠. 근데 이게 진짜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고 자 기억해 두셔야 될 거. 자, 내가 이쪽으로 이전시키면서 포인트는 뭐냐면 뭐가 같아진다? 밑이 같아진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야 돼요. 적어 놓읍시다. 밑이 같게끔. 그러면 지금처럼 6의 X승은 5의 Y승 여기까지만 좀 나와 있는 형태잖아요. 지금처럼 는 30을 안 준 형태잖아. 그죠? 그럼 이런 형태에서는 는 K라고 잡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K의 X분의 1은 6이 될 거고 K의 Y분의 1은 5가 돼서 다시 이 둘을 뭐 할 수 있어요?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야? 밑이 같게끔 되는 게 포인트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변형 문제인 브랜치 11번을 풀 수 있을 겁니다. 브랜치 11번 봐보세요. 연계시켜가지고 어떻게 냈어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Z분의 5라고 이렇게 줘버렸죠. 해보시면 돼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넘어갑시다. 7번 했죠. 8번으로 갑시다. 8번. 자, 여러분들은 이번 중간고사 파트에 활용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생활 활용이 나올 건데 4종류가 있거든요. 지수, 로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 4가지의 파트에서 각각의 활용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엄청 많이 나오는 파트가 로그함수. 이렇게 보니까 그렇네. 상용 로그.
이 두 가지의 내용에서 활용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고 올해도 예측하건대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꼭 한 문제 이상씩은 나올 거예요. 자, 로그 함수의 활용은 로그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로그를 쓰기 전에 식을 쓸 때 뭐가 들어가냐면 지수가 들어가요. 지금 딱 이 문제에다가 로그를 씌우면 로그 함수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랑 로그랑 연계시키면 로그 함수의 활용이 되는 거야. 알겠지? 제일 많이 나와. 왜? 지수도 써야 되고 로그로 계산돼야 되고 복잡하니까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가 여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상용 로그는 비문학이야. 그냥 나와 있는 지문 읽다가 공식 있네 대입해서 삑 계산하면 끝. 눈만 달려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얘는 왜 나오냐? 얘는 그냥 문제가 너무 유명하니까 그냥. 근데 잘 안 나와요 얘도 요새. 요새 많이 이걸 많이 내더라고. 하여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실생활을 읽고 식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 식의 작성이 8번 같은 문제가 작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8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진을 R%로 확대 복사한 후 그 복사본을 다시 R% 확대 복사하는 작업을 반복했대요. 자, 그러면 이런 거겠죠. 어떤 뭐 사진이 있으면 어떤 화면을 R% 복사하고 이거에 대해서 또다시 R% 복사하고 R% 확대 복사를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인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8번째 복사본의 픽셀의 크기가 그냥 말 그대로 크기가라고 보시면 되고 원본을 일단 2배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런 지수 관련된 문제는 어차피 약분이 되니까 미지수를 많이 둬도 상관없다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본을 A라고 잡고 확대 복사한다고 했잖아요. R% 확대 복사. 원래 같았으면 얼마를 곱해야 돼? 1 플러스 100분의 R을 곱해야지 얘가 의미하는 게 R%가 되거든요. 맞죠? 우리 소금물 농도할 때 연락에 계산했던 거 기억나지? 정가, 원가 계산할 때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1 플러스 100분의 R인데 야 이거 쓰기 귀찮지 솔직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그냥 라지 R이라 하자. 아니 뭐 귀찮게 이걸 계속 다 곱하고 있어. 그렇잖아. 그냥 얘를 크게 그냥 라지 R이라고 둬. 그럼 봐봐. 여기에 면적이 A잖아요. 그럼 여기 면적은 뭐가 돼? AR이 되겠죠. 여기는 AR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는 AR의 세제곱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 10번째, 8번째 이걸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는 아니겠죠. 이건 원본이니까. 첫 번째가 얘가 될 거고, 자, 두 번째가 얘가 될 거고, 세 번째가 얘가 되니까 느낌 오지? 8번째는 누가 되겠어? AR의 8승이 되겠고. 근데 그 AR의 8승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원본 크기의 몇 배? 2배. 원본이 얼마? A. 그거의 몇 배? 2배. 정리하자. R 8승은 뭐가 되고 A 2가 되겠죠. 관계식 하나를 줬으니까 더 이상은 패스. 그 다음 물어보는 게 뭐예요? 10번째 복사본의 픽셀의 크기는 8번째 복사본의 크기의 몇 배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자, 그러면 잘 봐. 10번째 복사본의 크기는 AR의 10승 2조. 그거는 8번째 복사본의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들어가시고 자, 몇 배라고 했으니까 얘를 그냥 K배라고 할게요. 알겠죠? K는 당연히 2의 몇 승일 텐데 몇 배라고 했으면 그냥 K배라 하시고 얘를 구한다라고 보면 돼. 그럼 양변에 AR의 8승을 나눠주면 R제곱이 결국 K가 될 거고 요 식을 이용해서 얘를 만들어내면 되겠지. 그럼 결론 얼마? 2의 4분의 1이겠죠. 왜냐면 여기다 4분의 1을 곱하면 2가 되고 4분의 1이니까 2가 되겠지. 이해가 돼? 오케이? 그래서 2의 4분의 1이니까 답은 얼마? 5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마지막 라스트 9번만 하고 수업 마무리 할게요. 자, 이것도 잘 들어봐.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뭐라고 나와 있냐? 이거인 자연수 n 체크합시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제곱근의 7에 4승에 5분의 1승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복잡하죠. 꼴 보기 싫으니까 얘를 한 번에 지수 법칙 이용해서 지수로 표현해보자. 어떻게 될까? 얘는 7에 몇 승이 될까요? 3분의 4승에다가 5분의 1승을 곱한 거니까 몇 분의 몇? 15분의 4승이 되겠죠. 오케이. 바꿔요. 그러면 이게 제가 적을게요. 어떤 자연수의 뭐라고 나와 있어? n 제곱 근을 묻고 있는 거야. 괜찮지? 어떤 자연수의 n 제곱근이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묻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말이 되게 어려우니까 다들 너무 힘들어할 것 같은데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제발 뭐 어떤 수의 n제곱근 나오시면요. 앞을 보세요. 렉처 1에서 주구장창했던 게 저런 내용 아니었나? 그지? 그럼 왜 연계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연계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우린 그걸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x의 n승은 a의 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x가 바로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 되시겠죠. 근데 잘 봐.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니까 이 a는 무슨 수라는 걸 알죠? 자, 자연수라는 걸 알죠. 체크됩니까? 됐어요? 수아나 이거 화면 잘 나오고 있니? 내 얼굴도 잘 나오고 있어? 반 잘렸어? 살짝 옆으로 이렇게 해봐. 조정. 됐어? 오케이. 아주 좋아. PD가 없어서 이 수동으로 하는. 하여튼 다시.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x의 n승 이퀄 a의 해가 바로 얘가 되는 거라니까? 그쵸? 근데 어떤 자연수니까 얘가 자연수겠지. 그래서 얘가 x구나. 그럼 이 x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7의 15분의 4의 n승은 a가 된다. 이렇게로 쓸 수 있다고 얘들아. 항상 맥락을 읽고 그 맥락에서 주어진 게 무엇인지 해석을 해야 되잖아. 해석을 할 때 이거 해석을 못 하겠어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말을 렉처 1에서 계속 했거든. 근데 이거랑 이거를 이질감을 느끼시면 안 되죠. 연결이 되는 건데 어떤 수의 n제곱근이래. 그러면 x의 n승 이퀄 a의 해란 말이야. 그지? 근데 얘가 n제곱근이래. 그럼 얘가 x겠지. 됐어? 그리고 어떤 수야? 어떤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이 a가 자연수라는 거고 자 그럼 이 결론은 뭐가 되냐면 이게 결론이 되는 거야. 7의 15분의 4의 n승이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내가 아까 스페셜 렉처 할 때 풀었던 거 기억나? 그때도 뭐였어? 2의 k분의 12승이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 했잖아. 그 말을 꼬우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꼬운 거지 똑같은 내용이란 거야. 그럼 봐봐. 결론만 외우는 친구 있다. 제일 쓸데없는 짓이다. 알겠지? 이 문제의 결론은 이거야. 아니야. 풀이를 외워 가시는 게 아니라 풀이하는 방법과 사고하는 방식을 외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방식을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쓰셔야 된다고. 알겠어? 하여튼 얘가 자연수가 되면 되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얘가 거듭제곱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얘가 무슨 수면 돼요? 자연수면 되겠죠? 그죠?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이 15, 요 친구만 좀 약분이 되면 되겠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n은 15의 배수입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럼 n은 15의 배수인데 자 어디랑 어디 사이? 2랑 200 사이니까 요 사이에 15 곱하기 1부터 시작해가지고 15 곱하기 어디까지 있겠어? 생각해보자. 10이면 150일 거고 15면 225니까 14로 살짝 줄이면 210이 될 거고 그러면 13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총 몇 개? 13개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하여튼 기억해둬라. 진짜 내가 지금 말하는 방향 알겠어? 이게 바로 뭐냐면 제가 OT 때 그렇게 설명드렸던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익히지 말고 문제를 설명할 수 있게끔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이 내용인 거야. 알겠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아니면 나중에 너네가 문제를 읽고 뭔 말이야 하면서 그냥 생략하게 되거든. 알겠지? 그걸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합시다.